비만인 사람들은 운동만 해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겁니다. 울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내가 비만이거나 초고도 비만이다. 내 몸무게가 100kg, 120kg 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분들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요? 꼭 그런 고도 비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뱃살이 많이 나오고 팔이나 다리에 지방이 많이 껴서 이런 부분들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이어트 운동을 하고 시도하는 분들이 많죠. 자, 어떻든가요? 성공하셨나요? 성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좀처럼 쉽지 않은 거라고요. 어떤 PT샵은 그런 회원분만 받는 데가 있어요. 고도 비만인 사람들, 야, 다 모여. 그 대신 강사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내가 욕도 하고 윽박 지르고 그럴 거야. 내 얘기만 잘 따라오면 돼. 그러면서 운동 그리고 식이요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운동에 과학이라는 건 전혀 없고요. 군대에서 유격훈련 받듯이 아주 힘든 운동을 강제적으로 시키더라고요. 뭐 그렇게 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의지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혼자 하기 힘들다 라고 했을 땐 그런데 기대는 분도 있겠고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트레이너가 나와서 고도 비만인 분들만 모아서 몇 주 프로그램, 아주 강한 트레이닝 그리고 식이요법을 적용을 해서 지방 감량 성공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척 놀랍죠. 와, 나도 창피하지만 저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관리를 받고 싶다. 정말 극한의 한계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 이 살을 빼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강제적인 이 스파르타식 피트니스 프로그램으로 이 살을 15에서 20kg, 많이 뺀 사람은 30kg 이렇게 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90% 이상 요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단기간 내에 한 2, 3개월 정도 아니면 5, 6개월 동안 그렇게 뺄 수는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어떤 극한의 상황까지 가서 그렇게 뺄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왜 요요 현상으로 이어질까요? 한번 그렇게 성과를 얻었으면 내가 다시 예전의 모습, 뚱뚱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체중 감량한 이 몸, 지금 적절한 근육량의 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 그러니까 우리 뇌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내가 한번 고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싶다. 그동안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야. 나는 죽도록 운동했으니까 나는 지금 잠시 한 1, 2주 정도 쉴 거야. 이렇게 작동한다는 건 거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해본 적 있죠. 학교 시험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꼭 따야 되는 자격증을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쉬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그렇게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유다! 이러잖아요. 수능 끝나면은 나이트클럽도 가고 술도 먹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폭발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심리가 작동을 하게 돼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 뇌가 그 부분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고도 비만 회원을 가르친 경험이 있어요. 트레이닝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120kg, 130kg.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요? 대화를 처음에는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하러 온 건 아니죠. 운동하러 왔지. 근데 왜 대화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도 비만이다. 그러면은 친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까요? 이 사람하고 뭔가 같이 하기에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고 좀 게으른 거 아니냐, 먹기만 하고 이런 다른 사람의 어떤 편견이 작용을 해서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고 피하고 아니면 무시를 받거나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자격지심 같은 건 거죠. 나는 비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날 싫어할 거야. 호흡이 항상 가쁘고 땀이 많이 나고 등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거야. 그래서 스스로 피하게 되는 건 거죠. 그게 자신의 뇌 속에, 가슴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은 운동만 해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영양은 이렇게 섭취하고 음식 조절을 이렇게 해라.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 부분을 꼭 지켜야 된다. 아니면 운동한 게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많이 한다 하더라도 또 다음날 와서 운동할 때 물어보면 라면 먹었어요. 밥을 더 많이 먹었어요. 짜장면에다가 밥을 비벼 먹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식이 조절이 안 되는 게 그냥 배가 고파서 먹는 것도 있겠지만 내 정신적인 피해, 나의 어떤 상처라든지 아픔 이런 부분들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 음식을 통해서 포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 상처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고 내 머릿속에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로는 해소해야 되는 건 거죠. 그리고 내 체중은 줄지 않고 나는 계속 그렇게 느끼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식욕이라기보다는 내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음식으로 채우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실제로 보통 사람하고 게으른 정도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더 게으른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 중독이 돼 있고 탄수화물이나 당 섭취를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서 계속 살이 찌게 되는 이유는 즐거운 자극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잠시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PT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 스케줄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다음 회원이 왔을 때 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전에 수영의 스타 조호련 선수가 있었죠. 조호련 선수가 어떤 심혈관 질환으로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아시아 게임의 메달리스트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수영의 스타였습니다. 근데 아들도 수영 선수였죠. 근데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죠? 근육질의 이 수영 선수인 아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계속 먹는 거예요. 이 아픔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 음식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는 게 우리 뇌에 굉장한 즐거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우리 위에 들어가지만, 위장에 들어가지만 뇌가 기쁜 거거든요. 와, 정말 맛있다. 와, 끝내준다. 이러는 게 우리 뇌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어떤 먹는 걸로 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선수들도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 아픔이 뭔지, 내 아픔, 내 상처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 부분을 심리적으로 그 상처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상처를 마주하고 그 상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쉬운 일 아니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식 조절해야 되는 거고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 아픔에 대한 부분을 누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싸워서 이기는 건 거지, 이긴다기보다는 대면을 하고 내 상처인 또 다른 나와 대면을 해서 걔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울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더 펑펑 울게 해주고 그 아이가 스스로 떠날 수 있도록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운동도 필요하죠. 자, 운동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살을 빼려고 하면 안 돼요. 다이어트 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 라고 해서 내가 유산소 운동을 2개월, 3개월, 5개월 했단 말이에요. 잘 빠지든가요? 식단 조절도 적절하게 했어요. 그래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강도를 많이 높여야 돼요. 30분, 50분 동안 걸으면 어떻게 되죠? 땀 많이 나죠? 근데 그 강도로 이 지방을, 셀룰라이트를, 이 지방 덩어리가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강한 강도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강한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내 체중으로 인해서 무릎이라든지 발목, 허리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한 어떤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관절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혜롭게 내가 해결하면서 효과적으로 운동을 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근력량을 높이는 겁니다. 달리고 자전거 타는 게 아니라 코어 운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첫 2개월은 살이 조금 찝니다. 바디 체크 하잖아요. 체지방량, BMI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하잖아요.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병행했다 하더라도 그런 비만인 사람들은 체중이 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근육량이 찌는 거예요. 근육의 질량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근육량이 높아졌죠.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더 강한 운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방이 근육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내가 내 근육으로 버티고 있기가 힘들어서 계속 숨을 헐떡거리고 땀을 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육량이 높아져서 내가 내 몸의 신체 움직임을 어떤 동작, 그리고 러닝이라든지 자전거 타거나 그런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내 근력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어 운동을 가장 먼저 시킵니다.